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 한국 파산법에서 부실 자산을 두고 벌어지는 그야말로 피말리는 법적 절차의 전쟁을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기업이 재정적으로 무너져서 파산의 기로에 서면요, 그때부터 남은 자산을 차지하기 위한 진짜 총각을 다투는 시간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특히 여기서 아주 강력한 두 주체가 맞붙게 되는데 바로 돈을 빌려주는 담보채권자와 밀린 세금을 걷어내야 하는 과세관청입니다. 과연 누가 어떤 조건에서 이 자산을 쟁취하게 될까요? 자, 복잡해 보이는 이 법정 미로, 제가 오늘 아주 명확하게 싹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흐름을 짧게 짚고 넘어가죠. 먼저 별채권과 조세채권이 뭔지 알아보고 이 판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시간의 축을 확인해 볼 겁니다. 그 다음 파산 선고 전과 후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 본 뒤에 마지막으로 파산 관제인의 역할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별채권 대 조세채권입니다. 이 강력한 두 주체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바로 담보채권자입니다. 이분들은 파산 절차에서 일종의 무적카드, 그러니까 별채권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권리를 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잡하고 지루한 일반 파산 절차에 얽매일 필요 없이 자기가 담보로 딱 잡아둔 그 특정 자산이 있잖아요. 그걸 바로 경매로 넘겨서 자기 돈을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 절차 안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를 배당금만 목 빠지게 기다릴 때 이분들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말 그대로 완전 프리패스입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상대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국가, 즉 과세관청이죠. 이분들의 무기는 체납 처분입니다. 여러분, 세금 밀리면 국가가 일반 채권자들처럼 얌전히 기다려주나요? 절대 아니죠. 과세관청은 체납 처분이라는 강제징수 절차를 딱 발동해서 채무자 자산을 그냥 적극적으로 압류해버리고 공매로 넘겨서 세금을 강제로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일한 자산을 하나 두고 담보채권자의 경매랑 과세관청의 공매, 압류가 정면으로 쾅 하고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 둘의 충돌에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시간의 축에 대해 알아보죠. 여기서 법이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파산법정에서 판사의 망치가 땅 하고 내려쳐지는 그 파산 선고의 순간, 과세관청이 이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먼저 잽싸게 움직였느냐, 아니면 망치가 떨어진 후에 움직였느냐, 진짜 이거 하나로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립니다. 타이밍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뜻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달라지는지 두 가지 시나리오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세 번째 파트, 시나리오 A입니다. 파산 선고 전, 세무당국이 발빠르게 먼저 움직인 첫 번째 상황입니다. 만약 밀린 세금이 있는데 과세관청이 파산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이미 자산을 압류하는 체납 처분을 끝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엔 과세관청이 지고 있던 우선권이 그대로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담보채권자가 뒤늦게 경매를 진행한다고 쳐도요, 과세관청은 그 경매 매각대금에서 다른 절차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자기 몫을 쏙 빼서 배당받을 수 있는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 채무자회생법을 보면 이렇게 일찍 움직인 과세관청을 아주 강력하게 보호해줘요. 파산 선고 전에 이미 시작된 체납 처분은 나중에 파산 선고가 나더라도 그 진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예 파산재단 전체를 우회해버리는 셈이죠. 대법원 판례에서도 먼저 착수한 체납 처분의 기득권을 확실히 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파산재단의 다른 채권자들 나눠줄 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세관청은 묵묵히 매각대금에서 자기 몫을 다이렉트로 챙겨간다는 뜻입니다. 먼저 잡는 사람이 무조건 임자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 극적인 반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과세관청이 조금 민기적거리다가 늦어버려서 미처 압류도 하기 전에 파산 선고 망치가 먼저 쾅 떨어져 버렸다면 조세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봤던 그 강력한 다이렉트 패스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파트, 시나리오 B입니다. 파산 선고 후. 여기서부터는 경주의 규칙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파산이 선고되는 바로 그 순간, 그렇게 거침없던 과세관청의 강제징수 권한에 갑자기 급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 법에 따라 파산 선고 후에는 밀린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채무자 재산의 새로운 체납 처분, 즉 압류 같은 강제징수를 시작하는 게 법적으로 완전히 엄격하게 금지돼요. 한 발 늦은 대가가 진짜 너무 혹독하죠? 다이렉트로 돈을 빼올 수 있는 법적인 톨게이트가 아예 닫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별채권자가 경매를 열어서 자산이 팔렸다고 쳐보죠.
시나리오 A에서는 이 돈이 과세관청 통장으로 직행했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어림없습니다. 자금 흐름이 중간에 싹 차단돼서 과세관청을 휙 지나치고 바로 파산 관제인의 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과세관청이 우리 직접 배당해 주세요 라고 아무리 요구해도 줄 수가 없어요. 파산 관제인이 일단 이 돈을 받아서 전체 파산재단의 규칙에 따라 여러 채권자들에게 비율 맞춰서 나눠주는 일반 절차 속으로 쑥 흡수되어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파산관제인의 공평한 분배, 혼란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 단계죠. 이거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대비가 생기는데요. 바로 무조건 세금부터 걷겠다는 국가의 이익이랑 모든 채권자한테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는 공익적인 목표가 딱 부딪히는 겁니다. 파산 선고가 나버린 이후라면 세금부터 먼저 다이렉트로 챙겨가랬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대신 법에 따라서 파산관제인이 조세채권을 다른 우선권 있는 채권들이랑 똑같은 출발선에 세워두고 남아있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안분배당을 실시하게 되거든요. 국가의 조세징수권보다 전체 파산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성이 더 큰 가치로 우선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원문 자료의 법리 해석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이 차이가 훨씬 더 확 와 닿으실 겁니다. 이 텍스트들을 한번 보세요. 진짜 똑같은 경매에서 나온 돈인데도 압류를 언제 했느냐 그 타이밍 하나 때문에 돈의 행방이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뉜다는 걸 법적으로 아주 꽉 못 박아두고 있죠. 미리 선착순을 했느냐 아니면 파산 선고가 난 뒤에 교부 청구만 했느냐 이 정말 찰나의 한 끗 차이가 배당금을 독식할지 아니면 파산 관제인에게 넘어가서 비율대로 쪼개질지를 결정짓는 핵심 문서입니다. 자, 오늘 내용 짧게 요약해볼까요? 파산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법은요, 그냥 막연하게 누구 권리가 더 센가만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더 빨리 제때 움직였느냐, 바로 이게 법의 보호를 받는 진짜 결정적인 기준이 되거든요. 이 절차적인 타이밍을 이해하는 건 기업 도산 절차에 엮인 모든 분들에겐 말 그대로 필수 생존 지식입니다. 자, 부실 자산을 두고 벌어지는 이 피 튀기는 경주판에서 과연 여러분의 채권은 파산 선고의 망치가 쾅 떨어지기 전에 안전하게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해설이 이 복잡한 제도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예리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